종일 유출됐습니다라는 문자 받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쿠팡 소식부터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임주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쿠팡 쓰시죠? 저도 오늘 오전에 문자 받았습니다. 쿠팡 쓰시고. 변호사님도 쓰시죠? 전 사실 쿠팡 없으면 못 살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 준비물이며 뭐 생활 필수품, 심지어 신선식품도 쿠팡 애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장하연 앵커도 쿠팡 쓰시나요? 저도 씁니다. 저도 씁니다. 여기 나와 있는 4명이 다 씁니다. 이렇게 국민 대부분이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 바로 쿠팡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370만 개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쿠팡이 회원 수가 몇 명이다라는 걸 밝힌 적은 없는데 이 정도면 사실상 거의 모든 회원들의 정보가 털린 겁니다. 그런데요, 최초에는 4,500여 개가 유출된 것 같다고 발표했거든요. 3,370만 개와 4,500개는 너무 차이가 큽니다. 7,500배 차이인데, 변호사님, 쿠팡 측이 이걸 알고도 축소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요? 몰랐어도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알고서도 축소했다면 그거는 관련된 법 규정을 위반한 건 맞고요. 몰랐으면 전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이 보안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해커가 침입을 할 때 똑똑 저 들어갈게요 이러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뭐 루브르 박물관 털렸을 때처럼 사다리차 놓고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인지하는 데까지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개인정보가 털려 나갈 때까지 쿠팡은 사실상 이 고객이 최초에 이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신고 있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인지도 하지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은 정말 뼈저린 부분인 것 같고요. 이미 유출이 확인된 시점에도 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허술했습니다.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뭐 몇천 명 수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라고 했다가 사실상 쿠팡을 이용하는 이용자 전원의 개인정보 유출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걸 몰랐다면, 계속해서 지금 더 유출되었고 어느 정보까지 유출됐는지도 모른다면 이건 보안에 있어서 정말 큰 구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보가 처음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입니다. 지난 6월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서 무단 접속이 시작됐다는데요.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가 나가는 동안 어떻게 전혀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이 서버라는 부분의 특수성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절도당했다, 분실했다고 하면 바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내 휴대폰이 없기 때문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 내가 가방에 누가 칼로 그어서 휴대폰만 가지고 나갔으면 가방 안에 들어있는 다른 소지품은 안전하구나. 이건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달리 이 절도라는 부분은 바로 인지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서버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어떤 물리적으로 내가 이걸 도난당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접근 권한을 탈취당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개인정보가 서버라는 통 안에 안전하게 잘 담겨있는 것 같아도요. 누군가 몰래 일종의 빨대 같은 걸 탁 꽂아서 그 개인정보를 수시로 빼가고 있다면 인지 시점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도요. 일단 누군가 그 빨대를 꽂았다는 사실 자체가 경보기를 통해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 감지가 됐어야 되는데 쿠팡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6월부터 누군가 이 서버에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인지한 거는 11월 16일 고객이 내 쿠팡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는 신고를 하고서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차 조사 결과에도 몇천 명 수준의 유출이었는데 며칠 더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모든 이용객 정보 유출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인지 시점도 늦었고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전혀 이 보안 시스템을 쿠팡이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정보가 털린 거냐, 어떤 게 유출이 된 거냐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름과 이메일, 배송지 정보, 그리고 최근 주문 내역, 주소록, 현관문 비밀번호를 거기다 적어놓으신 분들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유출된 겁니다. 반면에 신용카드 번호와 결제 비밀번호, 로그인 비밀번호는 유출이 안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소장님, 지금 노출된 정보만으로도 뭐 여러 가지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쿠팡이 당일 배송, 총알 배송을 굉장히 홍보하고 있어서 새벽에 집이 없는데
초인종 누르기 전에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한 2차 피해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개연성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쿠팡 측은 신용카드 번호며 결제 비밀번호, 로그인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 4,500명 유출해서 갑자기 3,370만 명으로 뛰었는 것도 뒤늦게 이제 알렸는데 예. 이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점이 의구심이고요. 또 하나, 쿠팡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닙니다. 아하, 어디요? 미국의 쿠팡 인터내셔널의 자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자산 총액이 5조 원이 넘으면 대기업 집단에 종속이 돼야 돼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대기업 집단이지만 김범수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여기는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에 하나 피해 규모가 밝혀졌어요. 어떤 규제를 내릴 거냐. 이게 플랫폼 규제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미국도 협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가 또 중요할 겁니다. 유출 사태의 핵심 관련자가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전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내부인의 소행인 건가요? 아직까지는 조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이 원인 관계를 단정 짓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다만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요, 일단 내부 직원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이 쿠팡이라는 이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던 직원이 이 만연히 이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지만 관련자로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아서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쿠팡 측에서 이런 접근 권한은 없었지만 쿠팡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유출과 관련해서 일부 도움을 준 것으로 관련자로서 지금 교소까지 진행한 상황이란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신병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중국 국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수사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찾아내야 되고요. 한국으로 송환을 요청하고 이런 과정들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필요하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직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 그리고 이 원인에 대한 발견은 충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심각해지니까 정부가 나섰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가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린 건데 소장님 이게 좀 평상시의 조사랑은 조금 다르게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이 개인정보 유출 이제 범위가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이제 은폐하려는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민간 이제 이 조사단이 이제 출범을 한 건데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장 뭐 이름과 같은 구매용만 보고 이제 피부가 있다 없다라고 이제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차 피해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이제 범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민간 이 투자협의가 왜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왜 좀 숨겼는지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이거에 대한 이제 명백한 이제 수사를 통해서 좀 알려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따져봐야 할 텐데요. 변호사님,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나요? 비밀번호 바꾸는 걸로 안전할까요? 일단 쿠팡 측에서는 뭐 비밀번호 변경도 필요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로그인 정보 자체가 탈취된 것은 아니고 특히 이 계좌 정보 같은 부분, 이 신용카드 정보 같은 건 넘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소장님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미 피해 규모 자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났는데 과연 이 내용 믿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저는 사실 의구심은 들고요. 예. 다만 정확하게 확인되기 전에 너무나도 크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유출된 정보가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중요한 정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름과 이메일 번호 이 정도를 갖고 있으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결합하면은요 누구인지 특정될 수밖에 없고요. 예. 가장 제가 걱정하는 점은 이 주거지 정보, 주소가 유출되고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예. 스토킹 피해 같은 부분에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구매 이력도 일부 넘어갔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뭐 이런 걸 구매했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스토킹 피해라던가 다른 협박성 범죄로 나아갈 수 있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 당장 중요한 건 이제 쿠팡 측의 대응을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뭐 이메일 비밀번호 같은 부분 변경하는 거 그리고 내 정보가 지금 유출된 바는 없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걸려오는 문자나 전화 같은 부분 추가적으로 지금 스미싱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이게 KT도 그랬고 롯데카드도 그랬고 해킹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해킹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킹이 됐든 내부 직원의 소행이 됐든 고객 정보를 이렇게 빼돌리는 행위를 왜 하는 걸까요? 이게 돈이 되나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휴대폰을 절도했다, 지갑을 절도하면 바로 이걸 팔아서 뭔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절도인 겁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같은 건요, 가공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 개인정보를 탈취했다고 해서 이 순간 팔아 넘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싼 방식으로 가공하고 조립해서 비싼 시점에 넘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예. 그래서 당장은 내가 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가 체감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이 언젠가 잠재적으로 정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요. 예. 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정보를 팔아넘길 수도 있고 특히 범죄와 결합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새 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많이들 민감하실 텐데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